독구평 태백산맥 4. 발췌 새끼 섹시미 네가 전혀 티가 나기 시작함수로 눈매고 인매의 그 표식이 내비쳤던 것이여. 청년 단장놈이 많은 예편네들 중에서 해필 니한테 눈을 박은 것도 그 표식을 알아먹었기 땜시여. 놈들하고 달번 새머리를 치는 것이 잘만 풀림사 서방한테 이쁨 받으면서 허공하고 평생을 사는 것이지만 잘못 풀리는 날에는 일부종사 못하는 발자가 되는 것인디, 네가 딴 남정네를 본데다가 야알라 배부렀으니 앞길이 구멀리 같은 나이에 막막하고 막막하다. 민간 낙태요법. 이틀쯤 밥을 굶고 묵은 간장을 한 바가지 마신다. 마른 쑥을 피우고 오줌 두듯이 앉아 연기를 내리 사흘만 쏘이면 된다. 양귀비꽃을 진하게 달여 혼절할 정도로 마시면 직방이다. 산 미꾸라지를 거기 밀어넣으면 기운 좋은 그놈이 죽을 때까지 요동을 쳐 애를 떨어뜨린다. 동학의 의미. 인내천 시상이 짧았다고 해서 쌈에 졌다고 생각하면 큰 잘못이란 말이시. 하룻밤을 자도 만리성을 쌓더라고. 그 많은 도각꾼이 죽음 싫어도 믿었던 것은 자금을 손으로 인내천 시상을 맹글어 봤다는 것이었어. 녹부장군이 사형당해 죽음 싫어 일본 놈한테 진 것을 억울해했지. 관군한테 졌다고 생각했간디? 동학군도 죽어감들어 다 똑같은 생각이었단 맛이. 우리가 인내천 시상을 일본 놈 땐시 1년을 다 못 채우고 마금한 것이나 일본 놈들이 36년 동안 우리를 타고 앉았다가 미국 소련 땜시 찢겨간 것이나 차이라는 것은 세월의 짙고 짧은 뿐이다 이것이요. 역사인물 등장. 박진경 대령 문상길중이 손상호 48년 9월 25일자 실린 4.3 기사. 이중과세를 하지 말자. 읍사무소 직원들이 동원되어 보름이 넘도록 마을마다 주지시키고 다닌 사실이었다. 그런데 이중과세란 말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다. 글줄이나 깨친 어떤 사람은 하문 이중으로 세금을 매기면 쓰간디 그것이야 당연지사 중에 당한지사제 하는 뜻풀이를 하기도 했다. 읍사무소 직원들은 이중과세가 양력설과 음력설을 이중으로 세지 말자는 뜻임을 입에서 쓴나물이 나도록 되풀이해야 했다. 음마 설이야 음력설을 한 번 셌지 언제 양력설이란 것도 쳤었디요? 설이면 그냥 설이지 음력설은 무엇이고 양력설은 또 무엇이다요? 무땀시 있지도 않은 양력설을 맹글어내갖고 요리 북새지를 쳐대는지 모르겠네. 왜? 금매 말이요. 있는 지그놈들이나 설을 2번도 세고 3번도 쉴 쌀이 있겠지. 윗구녕 째지게 가난한 우리들이야. 어디 설을 2번씩 쇠라고 해도 쉴 수가 있어야 말이지. 양력이라는 것을 일본 놈들도 좋아했는데 양력설을 세고 양력을 쓰고 하는 것이 무슨 이문이 있어야 쓸 것이 아니냐 그것이요. 양력을 쓰면 농사절기가 막걸을려 1년 사시절 바뀌는 기운이 막기를려. 양력 써서 농사 맥칠에만 있제 이문이 무엇이냐 그것이요. 수컷의 곤조통. 나가 그 결정을 따르기는 따르겠는디 복날 개새끼 맨키로 그냥 당할 수는 없는 일이고 육아놈한테 한바탕 곤조통은 부랴쓰겄소. 꼬막이 잘갈밭에 자갈처럼 흩어져 있는 것도 아니었고 꼬막을 캐는 뻘밭이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었다. 꼬막은 찬바람이 일면서 쫄깃거리는 제맛이 나기 때문에 천상 뻘일은 겨울이 제철이었다. 꼬막은 뻘밭이 깊을수록 알이 굵었다. 뻘밭이 깊으면 발이 그만큼 빠지는 걸 알면서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건 용기가 아니었고 무모함은 더구나 아니었다. 그것은 오로지 생기였다. 꼬막을 잡아야만 하루 목숨을 잇는 것이었다. 그래서 여인네들은 살을 찢는 겨울바람에 바지를 허벅지까지 걷어올린 맨살을 드러낸 채 뻘밭으로 들어서는 것이다. 수돗물을 먹으면 뻘의 차가움을 얼음물의 차가움이 피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끈적끈적하고 찐득찐득한
뻗은 장단지만이 아니라 허벅지까지 빠지게 해서는 그대로 물고 늘어졌다. 뿐만 아니라 뻘속에는 여러 종류의 조개들이 박혀 있어서 그 껍질들이 예고 없이 다리를 긁어댔다. 한 차례 뻘일을 하고 나면 조개 껍질에 긁힌 상처가 일사아마 바늘로 긁어놓은 것처럼 온 다리를 실핏줄로 감싸고 있었다. 앞이 흰 널빤지에 왼쪽 다리를 무릎 꿇어 몸을 싣고 왼손으로 단지와 흰 널빤지들을 끝을 잡고 오른발로 뻘을 밀며 오른손으로 꼬막을 더듬어 찾는 겨울바람 속에 여있는 모습은 그대로 극한에 달한 빈궁의 표본이었고 모진 목숨의 상징이었으며 끈질긴 생명력의 표상이었다. 아니 그것은 눈물이고 아픔이고 한이었다. 염상진은 뻘일을 하는 여인네들을 먼발치에서 볼 때마다 가슴 푸들거려오는 아픈 떨림 속에서 어금니를 맞물고는 했다. 왜냐면 뻘밭을 베푸는 크나큰 혜택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이미 농토와 마찬가지로 몇몇 있는 자들의 독점물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건 다름 아닌 소금밭이었다. 예로부터 소금에 대해서 행정력을 발동해 전매권을 행사한 것은 소금밭이 바로 금밭이라는 증거였다. 가난한 사람들은 쓸만한 뻘밭이 제공하는 혜택은 털끝만치도 받지 못한 채 소금밭을 일굴 수 없는 몹쓸 뻘밭에서 조개류나 캔에 근근히 연명해가고 있었다. 꼭꼭 씹기. 어떤 음식이고 씹을수록 맛있다고 아무리 거친 음식도 제대로 씹어서만 넘기면 체하거나 배탈나는 법이 없다고 했다. 생전에 아버지가 입버릇처럼 한 말이었다. 그건 틀림없는 말이었고 그는 어려서부터 그걸 몸에 익혔다. 밥을 오래 씹으면 그것이 쌀밥이든 보리밥이든 잡곡밥이든 달치근하고 고소한 맛이 감돌고 그 맛은 새로운 식욕을 일으켜 주었다. 반찬이 없는 밥일수록 먹기가 험한 밥일수록 꼭꼭 오래 씹어 먹어야 했다. 당시 보리고개 상황, 12월을 접어들면서 곡식이 바닥나기 시작한 집들이 숱할 것이다. 그때부터는 시래기 죽을 끓여야 하고 1월을 넘기며 죽거리마저 동인하고 말면 술도가를 찾아가 술찌거기를 다툼하며 얻어다 먹다가 2월 들어 더는 견딜 수가 없게 되면 벗어날 길 없는 울가미인 것을 알면서도 장리 쌀을 얻을 수밖에 없었다. 소작인이면 너나 없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1월에 밥을 먹고 있는 것이다. 사상보다 중요한 것, 칼귀신을 떼쳐내고자 함이었다. 칼귀신을 물리쳐 자신의 물건이 옛날에 그 당당한 기운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공산당을 척결해야 한다는 적개심이나 장래를 위한 정치 기반을 다지는 계획쯤은 얼마든지 뒤로 미룰 수가 있었다. 염상구의 추술, 귀신은 무슨 귀신이여라. 싹가스단에서 나한테 칼 던지기를 갤차줘 사부님이 써먹은 방법을 나도 써먹어본 것이제라. 그 사부님 말씀이 사람이란 것이 원체 간사시럽고 요사시러운 짐승이라 지한테 해로운 소리에는 꼼짝을 못하게 되어 있다는구만요. 그래서 사부님은 오기 부릴 사람이 생기면 칼을 던지고 나서 귀신을 돌아먹고 했지라. 유주상 이자석 자지가 말을 안 들어 애깨나 썩었겠다. 속이 시원하다. 예언이길. 대일본 제국이 이 땅에서 40년 가차이 버텼은께로 힘이 2배인 대대 미국은 80년은 버틸 것이다. 그 말이시. 우리 남은 평생을 따지자면 40년으로도 좋건디 그 2배나 되는 80년이 미국 덕에 우리 편이 된 셈인디 무슨 걱정할 것이 있냐? 그런 말이시. 알아묻겠는가? 못 알아묻겠는가? 유년의 추억. 신재모는 설날에 고향을 생각하며 걸어가고 있었다. 윷놀이, 연날리기, 새벽꽃놀이, 육아의 맛. 그런 것들은 하나같이 어린 시절의 기억이었다. 설날 기억 속에 중학생 교복을 입은 자신 모습은 찾을 수가 없었다. 더 나이가 먹어서 설을 회상해도 역시 어린 시절의 기억만 떠오르게 될 것 같았다. 추억이라는 것은 이상스럽고 묘한 데가 있었다. 똑같이 되풀이되는 일인데도 추억으로 남는 것은 어느 특정한 나이대의 것일 뿐이다. 감동의 정도가 제일 강한 때의 것들만 남게 되는 탓일 것이다. 설날 가장 신바람 나는 것은 뭐니뭐니 해도 새벽꽃놀이였다. 잠언, 설이 되면 비렁뱅이도 쪽박에 낀 때를 벗기는 법이라고 했다.
잠언. 무섭고 겁나는 일이야. 고비만 남기면 되는 일이제라. 그러고 그리 큰일하는데 그만한 고추에 따라 댕기겠제라. 사만사온. 한반도의 겨울 기온은 사만사온이라고 했다. 남도 지방에서는 그 자연 변화가 신기할 정도로 잘 지켜져 나갔다. 마치 무슨 법칙이나처럼. 사흘이 추우면 나흘은 따스하고 그 신비로운 번가리로 겨울은 깊어갔고 그 번가리를 따라 겨울은 한 불씩 열버져 갔다. 그 이응목이 음력설이었다. 동백꽃. 절기의 변화는 하늘에서 오되 땅이 먼저 깨닫고 살아있는 것들 중에는 서는 지심에 목숨줄을 대고 있는 나무들이 제일 먼저 깨달음을 다시 깨닫는 것인지도 모른다. 음력설을 고비로 절기가 달라졌음을 서둘러 알리는 것은 동백이었다. 음력설을 넘기면서 동백나무들은 서로가 다툼이라도 하듯 이 가지 저 가지에 선연한 핏빛의 꽃들을 피어내기 시작했다. 초록빛 잎사귀들의 떠받들려 매운 추위 속에서 피어나는 핏빛으로 붉은 꽃, 동백잎들은 제각기 윤기를 먹으며 그 초록잎이 유난히 진하게 돋아올랐고 그 잎사귀 사이사이에서 피어나는 꽃들은 초록빛 속에서 선홍의 모습을 더욱 붉게 지장했다. 동백나무는 무리를 지어 사는 까닭에 가지마다 꽃을 피우기 시작하면 핏빛의 꽃무덤을 이루어 놓았다. 앞서 핀 꽃은 쉬지지 않고 아래까지의 봉우리가 번글기를 기다림으로 선홍빛 꽃숲은 오래도록 찬바람에 시달리는 처연한 외로움이었다. 누구나가 동백꽃을 처연한 아름다움처럼 느낌은 사람도 저하하는 추위 속에서 피는 까닭이리라. 아침 안개에 묻힌 동백의 핏빛 꽃들은 사무치는 한이었다. 동백은 남도 지방의 꽃이었다. 동백은 질 때도 그 빛깔도 모양새도 변하지 않은 채 꽃잎 하나하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 꽃술만 남겨놓고 본래의 모양 그대로 뚝뚝 떨어져 내리는 것이다. 마치 또 핏빛의 눈물을 떨구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은 동백꽃을 한마는 천연 넋의 환생이라고 했는지 모른다. 또는 그 한마는 청상의 환생이라고 했는지도 모른다. 동백이 그 꽃을 피어 올리는 것은 정월 대보름 때부터였다. 읍내의 마을 여기저기에는 동백꽃이 무더기 피어있고 성급한 아이들은 보름을 2, 3일 남겨둔 대낮부터 불붙는 깡통을 빙글빙글 돌려대기 시작했다. 일제 사범학교. 국민학교 선생들은 군국주의적 인간을 양성해내는 전초병이었고 그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해낼 수 있는 능력자를 길러내는 것이 사범학교였다. 사범학교 교육은 선생이라는 존재가 언제나 균형을 잃지 않아야 할 지식적인 면과 현실적인 면을 융합시켜 주도 면밀하게 실시되었다. 특히 조선인 학생에게는 뇌세포 하나하나까지 일본화되게 하는 의식 교육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일에는 언제나 다소의 실패나 약간의 의외가 따르게 마련이었다. 좋은 대화법. 좋아. 자네도 사고 나도 사고 그러세. 뱀골제. 고흥으로 넘어가는 뱀골제는 가풀막지면서도 구불구불 길었다. 뱀이 많아서 뱀골제라고 한다고도 했고 생김새가 뱀을 닮아 구불거려 뱀골제라고 한다고도 했다. 그 두 가지 이유가 함께 어울리도록 뱀골제 언저리 남양바지 산에는 뱀이 많았고 순천으로 넘어가는 진트제에 비하면 뱀골제의 구불거림은 행인들의 짜증을 일으킬 정도로 심했다. 학교 복도 고찰. 김범우와 손승호는 복도를 나란히 걸었다. 나무 복도의 윤기가 반들거렸다. 어린 조막손들의 정성스런 노동이 거기에 어려 있었다.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나무 판자가 유리를 담도록 반들거리는 데서 김범우는 이상한 슬픔을 느꼈다. 청소도 교육이라고 강조한 일본 교육의 모습이 변질없이 그대로 시행되어 어린 것들에게 불필요한 노동을 강요한 결과가 바로 그 복도의 반들거림이었다. 서민영의 우상숭배 고찰. 예수께서 우상을 숭배치 말라 하심은 인간 영혼을 사악하게 만드는 마귀적 우상을 가리킨 것이지 엄연한 경전을 가지고 내세관을 확립하고 있는 다른 종교의 상징물을 지칭해서
다른 종교를 배척하고 비난하라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김교신 등장. 버려야 김교신 선생께서 외롭게 실천하신 일이 됩니까? 이 땅의 기독교의 미국식 물량주의와 저돌성이 감염된 것을 치유해서 건전하고 건강한 민족 종교가 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월남의 기독교 상황. 1946년과 1947년 2년 동안 무슨 유행처럼 일어났던 교회 짓기는 바로 월남한 목사들의 터잡기였다. 그에 따른 미 군정과 은밀한 관계에 대해서 사회적 의혹과 비판이 생겼다. 사실 군정은 월남 목사들을 대상으로 일본 대종교회 회당들을 넘겨주는 특혜를 베풀었다. 월남한 기독교인들은 낯선 땅에서 안착이 급선무였고 미군정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공산주의에 필연적이고도 원색적 증오심을 가진 장래성이 확실한 조직 세력이었다. 상호간 필요에 의해 주고받은 밀월 관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서북 청년단이 그랬던 것처럼 서민영은 월남한 기독교인들이 성직 노동을 통한 단계적 안정을 꾀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쉽게 타협해 스스로 정치 올가미를 쓰는 것을 걱정하고 우려해왔었다. 미 군정과 그런 관계는 물론 월남 기독교인한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었다. 당시 정세, 건준을 대표하는 여훈영, 임정을 대표하는 김구, 한민당과 손잡은 이승만, 공산당의 박헌영. 그렇겠지. 그런데 해방이 되자마자 김구는 중국당 춘경에서, 여훈영과 박헌영은 각각 서울에서 건국 강령이라든가 또 다른 이름으로 정치 설계를 공개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말이네. 세 사람이 제각기 다른 장소에서 각자의 판단으로 작성한 그것들이 기막힌 일치점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네. 세 사람 모두 토지개혁 단행과 친일파나 민족 반역자 처단을 내세운 것이 그것인데, 그것도 각각 10가지 정도씩이 되는 항목에서 그 두 가지를 맨 앞으로 내세워 첫 번째, 두 번째 항목으로 잡은 것까지 똑같아. 공통점은 그것뿐만이 아니네. 그 두 가지를 실행하려는 방법까지 똑같네. 토지개혁은 무상몰수, 무상분배로 하고 친일파나 민족 반역자들은 엄중 처단하여 일체 정치 참여를 못하게 한다는 것 말이네. 물론 어느 사람은 거기에다가 더 강경하게 평생 동안 투표권도 박탈하겠다고 했지. 그 세 사람이 보인 일치점은 무엇일까? 우연의 일치일까? 그건 절대로 우연의 일치가 아니네. 그거야말로 현실을 직시한 필연의 결과였지. 세 사람의 정치의식이 뛰어나서 그런 일치를 보인 게 아니고 그 두 가지 문제 해결을 하지 않고선 정치가로서 대중들에게나 지지나 인정을 받을 수 없게끔 현실 상황은 분명했던 거지. 그런데 말이야. 그런 확실하고 분명한 정치 태도를 표명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 바로 이승만이야. 그 무정견한 약삭빠른 기회주의가 미군정과 한민당의 이중으로 엎여 결국 정권을 탈취하게 되었으니 뭘 기대할 수 있겠는가. 백범, 김구, 냉정한 평가. 내가 백범을 전적으로 좋아하는 건 아니네. 자기가 곧 임정이고 임정이 곧 국가라는 피민주적이고 우익적이었던 초기의 사고방식 같은 건 용납할 수가 없네. 다만 민족 자주통일을 위해 공산당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한 정치 태도와 그런 맥락에서 단정 수립을 반대하고 남북 협상을 시도한 대목을 좋아하는 거네. 쑥 예찬. 그 어느 풀보다도 먼저 도둠하는 쑥은 그저 예사로운 풀이 아니었다. 겨울에는 흔적도 없다가 봄 기운이 비치기 무섭게 젖빛 솜털로 감싸인 잎을 피워내는 것이나 그 쓰임새가 한두 가지가 아님이 그러했다. 풀들 중에서 제일 먼저라고 할 만큼 빠르게 잎을 피우는 쑥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의 어엿한 양식이 되어주었다. 시래기가 진작 동인하고 보리싹도 억세져 버린 때에 연초록빛 어린 쑥잎은 죽거리로 너무나 흡족스러웠다. 그 보드라움과 향기로움은 줄인 뱃속을 따스하게 어루만졌다. 너나 없이 굶주린 손들이 다투듯 쑥을 뜯어냈지만 쑥은 동나는 법이 없었다. 잎을 뜯어내면 뜯어낼수록 단연생의 질긴 뿌리에서는 새 잎이 돋아올랐다. 굶주린 속 더 많이 채워주겠다는 것처럼 사람들은 쑥을 불사초라고도 불렀다.
자기네들을 굶어 죽지 않게 해주는 풀이란 뜻인지 아니면 자기네들이 그렇게 모지락스럽게 뜯어먹는데도 죽지 않는 풀이라는 뜻인지 모를 일이었다. 어쨌거나 불사초인 쑥을 그 어떤 풀보다 먼저 도단하게 한 것은 하늘의 무수한 섭리 중의 하나인지도 모른다. 쑥은 춘궁기의 죽거리로만 그 몫을 끝내지 않았다. 쑥이 쑥다운 면모를 갖추는 것은 보리가 알을 통통하게 벨 그쯤이었다. 그때쯤이면 쑥잎은 검풀은 죽거리로는 쇠였지만 쑥으로서의 다양한 쓰임새로는 제격을 갖추고 있었다. 여자들은 보리농사 틈틈이 그 쑥을 치마폭에 뜯어 담아다가 툇마루 그늘에 펴서 말렸다. 그늘에서 말려진 쑥은 망태기에 꼭꼭 눌려 담겨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갈물이 되었다. 그건 가난한 설을 쇠기 위한 갈물이면서 그 사이에 일어나는 기륭사에 떡감으로 요긴하게 쓰이기도 했다. 쑥은 떡감만이 아니라 남자들이 곤방 담배를 피우는데 없어서는 안 될 부싯돌 불쏘시개였고 줄기나 잎꼭지는 한방의 약재였으며 특히 뜸을 뜨는 데는 쑥이 절대 가치를 발휘했다. 그런 것들 말고도 쑥은 또 한 가지 쓰임새를 가지고 있었다. 쑥 버무리를 만드는 것이 그것이었다. 쌀가루에 연한 어린 쑥을 버무려 시루에 쪄내는 것이 쑥 버무리였다. 고슬고슬하게 익은 쌀가루와 쑥잎들과의 섞인 쑥 버무리는 색감의 조화로도 식욕을 자극했고 입에 씹히면서는 쑥향의 그 진하고 그윽함이 한결 맛을 돋우었다. 그러나 그건 가난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짓이 아니었다. 배부른 사람들이 봄을 즐기기 위한 미각놀이거나 한절기에 밥맛 없음을 벌충하기 위한 간식 마련이었다. 사쿠라꽃. 이주숙의 가슴속에는 강한 거부감이 일어났다. 일본 놈들은 도처에 신사를 짓는 것만큼이나 열성으로 사쿠라를 심었고 신사를 신성시한 것 못지않게 사쿠라를 떠받들었다. 우러를 수는 있으되 꺾을 수는 없는 꽃. 그 사쿠라의 순환은 해방과 함께 시작됐다. 누구나 마음대로 꺾어도 탓하는 사람이 없었고 어떤 사람은 일삼아 밑동의 도끼질에서 없애버리기도 했다. 사쿠라는 조선인들에게 미움을 받는 유일한 꽃이었다. 어느 꽃이고 곱지 않은 꽃이 있으며 사람치고 꽃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것인가. 사쿠라가 미움을 받은 것은 일본 놈들이 국화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건 사쿠라의 의사가 아니었고 잘못도 아니었다. 그렇다고 사쿠라가 미움이나 순환을 모면할 길은 없었다. 더구나 조선인 모두에게 사쿠라의 무고함을 환기시킬 필요도 없었다. 사쿠라는 기구한 운명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조선인들은 사쿠라를 줄기차게 미워함으로써 일본에 지배당한 역사를 계속적으로 상기할 필요가 있었다. 가엾은 꽃. 이지숙은 꽃망울 하나를 따며 벚나무의 연민을 느꼈다. 공감 가는 감정. 그를 만나던 순간의 반가움이 이제 허전함으로 바뀌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만났다 헤어지는 것이 어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허전함을 불러왔다. 시대 배경, 사건. 며칠 전 3월 8일을 기하여 정부는 전국적으로 학도 호국단을 결성시켰다. 그것은 군대의 계속적인 강화와 함께 또 하나의 커다란 상황 변화가 아닐 수 없었다. 학도 호국단의 결성은 방공 교육을 넘어서 학생들을 군대 조직화시키는 제도였다. 권 서장은 그 일을 떠맡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권 서장은 말로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지만 사실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못한 형편이었다. 무성의에서가 아니라 어떻게 일을 풀어나가야 할지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유주상이가 그 자리를 쉽게 내놓을 것 같지 않은데 문제가 있었다.